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햅틱이라는 아웃풋 값을 이용해서 컨트롤러의 진동을 일으키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브 인풋 매니저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이 똑같은 변수, 액션 변수를 만들어서 그 값을 실행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자, 바이브 인풋 매니저에서 스팀 VR 액션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요. 네,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할게요. 스팀 VR 액션의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이 자료형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바이브레이션인데 마찬가지로 진동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리는 분린이란 자료형, 벡터는 벡터라는 자료형, 바이브레이션은 바이브레이션이란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웃풋이기 때문에 진동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햅틱이라는 우리가 선언했던 그 액션 이름처럼 똑같이 변수를 설정해 주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우리가 아웃풋이기 때문에 아래 업데이트에 우리가 써놨던 내용처럼 무언가 값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진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각 버튼을 눌렀을 때 라고 우리가 조건을 세워두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오면 이 값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값이 들어오면 조건에 해당했을 때 무언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명령문을 만들어 놨는데 아웃풋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값을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값을 보내줘야겠죠. 물론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굳이 뭐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공간에 갔을 때 혹은 시간이 다 됐을 때 이럴 때도 이렇게 햅틱을 이용해서 아웃풋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게임을 하는데 제한 시간이 끝났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 시간에 햅틱을 이용해서 컨트롤러에 진동을 주면 사용자는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웃풋을 직접 일으키는 건데 우선은 버튼을 눌렀을 때 아웃풋을 주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서 그걸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흔히 VR에서 총게임을 한다거나 혹은 뭐 활을 쏘는 이런 액티비한 행동을 할 때 컨트롤러에서 조금씩 진동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진동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동을 일으킬 버튼을 선택할 건데 그립 버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물건을 줄 때 사용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하니까 다른 버튼들은 접어두고 아직 사용을 안 한 트리거 버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에 넣어놨던 디버거를 지우고 여기에서 햅틱을 일으키는 걸 만들 건데 자, 똑같습니다. 햅틱이라는 변수를 불러와서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해 볼 거예요. 자,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get으로 시작하는 건 값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값을 일으키는 걸 함수를 찾아볼 건데 이 중에서 execut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execute. 자, 요거를 잠깐 보자면 자, 스팀 VR 액션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 위에 서머리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이 second from now 첫 번째 인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현재 액션을 뭐 얼마 정도 실행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정확한 사용 유무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0으로 설정하든 뭐 숫자를 높이든 크게 어떤 게 변하는 건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0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아래에서부터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duration second, how long the haptic action should last 라고 해서 진동이 얼마 정도 지속될 거냐 이 duration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지속되는 시간 뭐 frequency는 진동의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진동이라는 게 우리는 정확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무언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를 나타내는데 당연히 이 주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진동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뭐 낮을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앰플리튜드는 진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데, 이 프리퀀시랑 앰플리튜드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진동이 좀 더 사용자한테 강하고 확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미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테스트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릴 건데, 그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브나 바이브 프로 혹은 그 외에 이 스팀 VR 플러그인과 연동되는 다른 컨트롤러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있는 이 진동을 일으키는 진동 모터겠죠? 그 진동 모터의 성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모든 컨트롤러를 다 테스트해보진 못했지만, 바이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이 프리퀀시랑 앰플리튜드를 값을 좀 과하게 설정하면 좀 진동 모터의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뽑은 기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너무 진동을 과하게 주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느끼고 있는 진동이 이 최대 진동을 따지자면 휴대폰의 진동보다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수는 인풋 소스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팀 VR 인풋 소시스, 여태까지 많이 썼었죠. 그래서 어떤 컨트롤러에 입력되는 값인지, 혹은 두 컨트롤러 모두, 혹은 모든 컨트롤러, 뭐 이런 형태로 나눴었는데, 그런 인풋 소스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바이브 인풋 매니저로 돌아와서, 자, execu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요거를 자동 완성 기능을 한번 같이 보면서, 서머리를 보면서 작성을 해봅시다. 자, 우선 second from now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0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0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두 번째 인수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자, 지속 시간이에요. 진동을 얼마나 지속할 거냐. 그래서 길게 0.5에서 1 정도? 뭐 이 사이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0.5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프리퀀시라고 진동 주기인데, 이거는 0에서 320Hz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거를 이용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 반절 정도 16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테스트를 해봤는데 낮으면은 조금 미세하게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0 정도, 반절 정도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앰플리튜드도 마찬가지예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0.5F로 반절 정도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인풋 소스를 넣어줄 건데, 자, 여기서 똑같이 위에처럼 Any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컨트롤러를 클릭을 하던 둘 다 이 진동이 일어나는 기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모르고 바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각 왼쪽, 오른쪽 손에 맞춰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요거 트리거 게스테이트 다운이라는 이 기능을 우리가 조건물 만들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스팀 VR 인풋 소시스에 N이라고 설정을 하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왼쪽 컨트롤러든 오른쪽 컨트롤러든 그냥 트리거가 눌리면 디버그가 찍힌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핸드로 인풋 소스를 바꿔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햅틱 익스큐트에 있는 인풋 소스도 레프트 핸드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 트리거 버튼을 눌렀을 때 1회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 오른쪽도 쓰고 싶다 할 경우에는 똑같이 위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오른쪽 트리거 버튼 눌렀을 때로 설정을 하고, 인풋 소스를 라이트 핸드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좀 더 편하게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진동 관련해서 이 진동 진폭이나 진동 주기 혹은 진동이 지속되는 시간,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 각각의 변수들을 퍼블릭 형태의 변수로 만들어서 설정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물론 지금은 가볍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이 값을 보여드리면서 넣으려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저장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유니티로 넘어가고요. 자,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스크립트를 작성했을 때 SteamVR 액션에 해당하는 변수를 만드셨다면 꼭 해당 스크립트가 적용되어 있는 클래스로 가서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햅틱이라는 SteamVR 액션 바이브레이션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어떤 액션 세트에 어떤 아웃풋에 있는 바이브레이션 액션을 쓸 거냐 이거를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커스텀 셋이랑 디폴트가 있는데 커스텀 셋을 설정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고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SteamVR 인풋 라이브 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여기 값을 똑같이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 햅틱이라서 저희가 디버그를 따로 찍지 않아서 진동이 오는 거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도 라이브 뷰에서 나오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확인했던 부분은 자, 인풋 소스가 any일 때의 내용들을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로 나눠지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쓰는 거예요.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소스를 직접 쓰는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햅틱이 나오게 될 거고 다른 버튼 같은 경우에는 any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풋 소스 any로 버튼들을 다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트리거랑 햅틱 이 두 가지만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하고 방금처럼 보기 편하게 한번 접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트리거랑 트리거가 현재 비어 있죠. 그리고 햅틱도 뭐 몇 초 후에 햅틱은 최근 몇 초 전에 이게 사용됐는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로 트리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자, 보시면 레프트 핸드네요. 라이트 핸드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라이트 핸드에 자, 이쪽이에요. 라이트 핸드 트리거랑 햅틱의 값이 변하게 될 건데 누르는 순간 true로 변하면서 햅틱이 0초로 다시 리셋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게임뷰를 보시면 라이트 핸드가 흔들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면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흔들리면서 일단 제가 베이스 스테이션을 하나만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흔들리면서 이 센서에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이 일어나서 혹은 간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추적되는 트래킹 데이터가 로스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진동의 세기를 줄이고 진동 시간을 줄였더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감소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진동을 많이 쓰면 로스 데이터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능을 만들거나 혹은 컨텐츠를 제작할 때 이렇게 컨트롤러의 트래킹이 로스되기 전에 보관하는 기능을 만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픽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내용이 존재하는 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레프트 핸드도 진동을 일으키면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버튼을 눌러보면서 느껴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바이브 기기가 그래도 조금 연식이 됐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이 execute 안에 있는 수치를 한번 많이 가지고 놀아봤어요. 그래서 최대 값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플레이를 종료하고 수치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레프트 핸드의 값만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엄청 진동의 소리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진폭의 수도 엄청 크게 나는데 진동이 이 진동 주기랑 진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최대 수치랑 최저 수치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이게 뭐가 진동의 주기가 어떤 내용이고 진폭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한 가지 더 발견했던 거는 최저로 가까이 내리다 보니까 이 진동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 아웃풋으로 execute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실제로는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이 지속시간이 0.5초로 해뒀는데 지속시간을 상당히 짧게 줄여봤어요. 한 0.15초 혹은 0.1초로 줄여보고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봤는데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눌렀더니 그 중에서 한 7번 혹은 6번 정도가 진동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진동이 안 나오는 형태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동을 일으키는 이 아웃풋을 뭐 버튼이 눌렸을 때 이렇게 바로 한번 호출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버튼이 눌렸을 때 그리고 어느 시간에 진동을 끝낸다 라는 이 조건을 줘서 그 기간 안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게 진동이 일어나는 코드들을 작성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을 만들면서 필요한 조건에 따라서 바뀌게는 되겠지만 아무튼 햅틱의 execu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인수들이 어떻게 사용이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확실하게 더 사용하는데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햅틱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햅틱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배터리가 빨리 단다. 전원이 빨리 소모되니까 이 점을 꼭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스트하다가 컨트롤러에 전원이 나가는 경우에는 저도 전원이 나가서 갑자기 녹화를 멈추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 셋의 액션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봤어요. 이 중에 안 한 건 뭐 메뉴 버튼인데 메뉴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버튼으로 불림 값을 넣을 수 있는 거고, 특별하게 다른 타입을 쓰는 게 트리거가 있었는데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벡터 1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뭐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 버튼을 누르는 감도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FPS 게임을 만들지 않는 이상 제가 이 기능을 크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랙패드 무브까지 우리가 바인딩을 해서 버튼마다 기능들을 사용하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만들 거냐? 자, 가상현실에서는 아무래도 사용자한테 이 가상현실 공간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작들을 똑같이 구현하는 게 이 콘텐츠의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오브젝트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큐브 오브젝트들 혹은 뭐 다른 물체들이 있으면 그 물체들을 사용자가 집어서 던지거나 혹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을 만들려면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가볍게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랑 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정리를 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 큐브들 모두 다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플레이는 그대로 두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큐브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3D 오브젝트인 큐브를 만들고, 자, 알파벳 V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엣지 오브젝트의 모서리면을 선택을 해서 다른 모서리면, 정확히 말하면 이 폴리곤 꼭 시점에 맞춰서 이동할 수 있어요. 편하게. 이 기능을 쓰면 배치하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서 사용자 앞쪽에 그 책상 하나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긴 이 부분은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보니까 공간이 조금 크게 잡혀 있는데 저는 서서 하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다시 플레이어에 있는 카메라 리그 선택해서 에어리어
에리어를 좀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캘리브레이티드로. 자, 이렇게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근처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고, 자, 이거는 인으로 본인이 이 정도 위치면 되겠다 설정을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가상현실 공간에서 맞춰주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상호작용할 객체들을 좀 만들어 둘 건데, 자, 이 큐브에 또 다른 큐브들을 만들 거예요. 자, 하이어라키에서 큐브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만들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지고 와서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좀 더 줄일까요? 0.2로 줄이고, 자, 어디 있나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탁상 안에 위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고, 올리고, 올립니다. 자,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큐브를 준비했으면 큐브들의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장 큰 큐브는 B큐브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큐브들을 각각 빨간 큐브, 파란 큐브, 블루 큐브, 초록색, 그린 큐브로 설정을 하고 이름에 맞춰서 색상을 좀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B큐브, 레드, 블루, 그린 큐브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프로젝트 뷰에서 머테리얼을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B큐브, 그리고 이걸 또 복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레드 큐브, 마찬가지로 이름을 블루 큐브, 똑같이 그린 큐브로 설정을 할게요. 자, 각각의 색상을 조금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9.3 버전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공감할 거예요. 이제 유니티에서 이전에는 이제 오토 제너레이트 라이트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라이트닝이 됐던 프로젝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직접 라이트닝 옵션을 설정하지 않으면 라이팅이 안 돼서 색상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팅을 하고 색상을 입혀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에 렌더링의 라이트닝 세팅을 열어서 현재 라이트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오토 제너레이트 혹은 이 제너레이트 라이팅 한 번만 눌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라이팅을 해서 자, 이렇게 색상을 라이팅 해봅시다. 자, 이게 원래 하얀색이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우중충했죠? 그래서 실제 색상은 이런 색상이다. 엄청 하얀데 좀 개인적으로 이 3버전 넘어오면서 조금 라이트가 더 밝아지지 않았나? 뭐 기분 탓인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색상이 되게 좀 밝은 색이 강해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이제 색상을 좀 입혀보도록 합시다. 자, 바닥이 하얀색이니까 B큐브는 검은 색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머티리얼 입혀줄게요. 자, 마찬가지로 블루 큐브는 파란색 설정하고, 자, 여기 하이어라키에 이름에 맞춰서 넣는 게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블루 큐브에 넣어주고, 또 마찬가지로 레드 큐브도 빨간색으로 설정해서 레드 큐브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린 큐브도 설정해서 그린 큐브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은 잘 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큐브들을 이제 상호작용해서 실제로 플레이어가 잡아서 내 손에 붙이거나 던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할 건데, 그러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유니티에서 일반적으로 무언가 오브젝트가 던져진다 혹은 집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할 때 대부분 떠올리는 게 충돌이에요. 그래서 이 충돌을 일으키는 조건들을 먼저 추가하도록 할 거예요. 자, 레드 큐브, 블루 큐브, 그린 큐브 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컬라이더가 있어서 충돌을 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실제 충돌을 우리가 이벤트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려면 리지드 바디라는 함수를 추가해 줘야겠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 추가할 건데,
이 새로운 버전 쓰시는 분들이 아이콘이 변경돼가지고 이게 잘 모를 수 있는데 리지드 바디라는 아이콘 잘 확인해서 넣어주세요.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이 세 개는 실행을 해보면 리지드 바디를 담고 있는 상태로 이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본인이 앉아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바라봐서 손을 뻗어서 큐브가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게 수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뒤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자, 요거 B큐브를 움직일 건데 그 전에 실행을 종료하고 레드 큐브, 블루 큐브, 그린 큐브를 다 B큐브 아래에 차일드화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B큐브를 한 번에 움직일 거예요. 자, 조금 기존의 위치가 0.24였으니까 0.1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해보면 자, 앉아서도 쉽게 바로 집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차일드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더니 스케일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종료하고 이 세 개의 차일드화는 다시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해서 보면 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차일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끊겼네요. 네, 제 왼쪽이 조금 머네요. 제 왼쪽에 뭔가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추적이 끊기니까 자, 여러분들도 미리 테스트를 해서 이 위치를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좀 더 테스트하는데 편한 위치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큐브가 저희가 이제 손에 달아놨던 레프트 핸드에 달아놨던 이 큐브 컬라이더 때문에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플레이어 안에 컨트롤러 레프트 안에 있던 이 큐브는 이제 지워주도록 할게요. 이제 지워주고 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플레이어의 카메라 리그 안에 있는 각각 컨트롤러 레프트와 라이트를 이용해서 저 세 개의 큐브들과 충돌 처리를 이용해서 무언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컨트롤러에는 컬라이더를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컬라이더를 추가하면서 가상현실에서 이제 충돌 처리를 일으킬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